이어서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2부 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열전달, 기계공학, 또 중성자의 확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음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유체역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 중에서도 비회전성 유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영어로 irrotational fluid fl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형의 물체를 이러한 비회전성 유체에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뜨린 주위로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흐름을 표현하는 공식이 다시 한번 정전기학에서 배웠던 공식과 유사성을 발견하고, 공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계적인 그런 문제들은 상대성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이 물속에 떨어져서 물이 지나가는 모습을 공은 가만히 있고 물만 지나가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비회전성 유체를 물의 경우에 dry water, 건조한 물은 원래 굉장히 축축하고 습도가 있는, 또 습기가 찬 그런 개체인데 건조하다 그러면 사실 서로 상반된 거죠. 근데 어쨌든 dry water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은 incompressible, 즉 눌렀을 때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non-viscous, 즉 viscosity가 없으며 회전성이 없는 circulation free한 그런 액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 유체의 속도를 v of r로 하겠습니다. 즉 내가 구형 좌표계에서 반경 r의 함수로서 유체의 속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상 상태라면, 즉 steady state라고 하면 속도는 시간의 함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델 로 v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인데 이것이 0이 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델 v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체의 속도 벡터 v는 발산이 없다. 그리고 회전도 없다고 했으니까 델 크로스 v는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전기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맥스웰의 방정식 1번과 2번과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전기학에서 썼던 방법, 즉 저와 같은 공식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그 장은, 거기서는 전기장이었죠. 전기장은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속도 벡터 장도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예측해서 짐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v는 마이너스 델 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파이는, 즉 델 스퀘어 파이는 0이 됨을 볼 수가 있어서 정전기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형의 공이 그와 같은 유체를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거꾸로 그 구형의 구는 가만히 있고 물이 위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물의 속도 벡터 장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이 유체 내에서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다면 점성, 유체에 있는 점성으로 인해서 그 점성에 의한 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한다면 회전이 일어나면서 물이 회전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는 적당한 속도로 가면 회전도 일어나지 않고 점성에 의한 효과도 적은 영역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영역이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에서 다시 저 구를 보시면서 어떤 임의의 점에서 유체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그 임의의 점에서 구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잇는 위치 벡터를 r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가만히 있고 물이 움직이는 그러한 프레임을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V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계 조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조건에서의 유체는 거의 정전기학에서 다루던 전기장과 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는 경계 조건을 확실하게 이해함으로써 바로 그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우선 구형의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유체의 속도는 어떨까요? 구형의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유체의 속도는 네, 바로 0입니다. 만약 수직한 방향으로 유체가 흐를 수 있다면 그러면 구형 안에 물이 들어오거나 구 바깥으로 물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방금 한 그러한 경계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가 0이 되어야만 바로 바깥으로 흐르는 플로우가 없겠죠. 한번 정전기학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전기 포텐셜의 차이가 있으면, 그레이디언트의 차이가 있으면 그 그레이디언트 차이로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전기장이 없다 하면 사실 그레이디언트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식이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경 방향으로의 포텐셜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그 방향으로의 흐름도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것은 어디서 만족하나요? R은 A일 때, 즉 구형 표면 위에서 만족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은 저 구에서 굉장히 멀어지면 구가 있는, 즉 구의 존재는 이 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물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초기 조건, 즉 물이 균일하게 위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균일하게 위쪽으로 흐른다. 위쪽은 Z 방향일 테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파이가 일정한 상수, 즉 V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초기 속도 V0와 같다. 언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 R이 반경보다 어마어마하게 클 때, 네, R이 A보다 어마어마하게 클 때 저와 같은 경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폭발물이 지면 아래에 있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걸 정전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경계 조건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수직 성분이 없는 경우는 정전기에서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재의 유전율이 0인 경우는 없는데 열전도도가 0인 경우는 있으니 이것을 수학적으로만 치환시키면 유전율이 0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전율이 0이어야만 사실 전기장이 수직한 성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창의성을 좀 발휘해서 유전율이 0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율이 0인 구에서 전기장이 일정하게 저렇게 Z방향으로 놓여 있었을 때 전기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가 없었다면 phi는 단순히 마이너스 E0 곱하기 Z, 즉 균일한 전기장의 크기인 E0에다가 그냥 그 위치 벡터 Z의 위치만 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 유전구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한 경우가 있었죠. 클라우시우스 모소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죠? 구형의 전하 구름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살짝 이격됐을 때 그 바깥쪽과 안쪽에 전기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저 안에 어떠한 전기장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델타 D 이렇게 저희가 풀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은 마치 분국 전하가 있어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정전기 포텐셜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파이 다이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P 닷 E sub R이고 이걸 좀 풀어주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3승분의 PZ라는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전기적인 지식을 융합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추측을 한번 해보죠. 이건 아마도 다이폴과 그리고 뭔가 유전율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균일한 전장 마이너스 E0Z와 저 구를 어떤 다이폴의 형태라고 가정을 해서 중첩을 시키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마이너스 E0Z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3승분의 PG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상황이라면 바깥쪽에 나가는 전기장이 이 구표면에 수직한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물리적인 상황을 상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로 설명을 했는데 플러스 9 전하와 마이너스 9 전하가 이격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발생하는 전기장이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델타 D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과정을 유도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2번 썼죠. 플러스 9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쓴 것이 파란색 원, 마이너스 9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쓴 것이 빨간색 원. 그래서 같은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른 원이 지향하는 위치 벡터의 차이가 바로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되면서 단순한 Z 방향으로만의 벡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안에는 Z방향으로만 균일하게 저와 같은 전기장이 발생한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예측한 저 형식 파이는 마이너스 E0G 플러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 3승분의 PG 즉 균일한 전장과 유전체 구를 분국의 형태로 바꿔서 치환시켰을 때 생기는 정전기 분포를 중첩시킨 그 식을 갖고 경계 조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A보다 무지하게 클 때, 즉 아주 멀리 있으면 9의 존재감이 없죠. 그러면 그 정전기는 단순히 균일한 전기장, 즉 마이너스 E0G만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남아 있나 한번 볼까요? R이 무한대로 가면 R이 굉장히 커지면 두 번째 항은 0으로 가죠. 따라서 첫 번째 경계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계 조건은 어떤가요? 두 번째 경계 조건이라고 하면 R이 A일 때, 즉 표면에서는 저 정전기의 반경 방향의 미분값이 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반경 방향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Z는 R 코사인 세타니까 Z를 R 코사인 세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P, 자 Z를 R 코사인 세타로 했죠? 그러면 R 코사인 세타인데 밑에 R이 충분히 있죠? R 3승 있죠? 그럼 R과 R 3승이 서로 싸우면서 위에 R은 없어지고 아래는 R 제곱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R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를 하면 오른쪽에 E0 코사인 세타가 되고 두 번째 항은 2파이 입실론 제로 R 3승분의 P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0이 되려면 P는 마이너스 2파이 입실론 제로 A 3승 E0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P가 저 식을 만족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회전 유체가 구형의 어떤 물체 주위를 지나갔을 때 그 유체의 속도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국이 음수다. 그것은 정전기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 분국은 양전하의 양 곱하기 이격된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늘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기 세계에서는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식적으로는 저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비회전계 유체의 거동을 우리가 자세한 지식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율이 0이고 분국양은 마이너스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정전기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파이는 마이너스 E0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플러스 2R 제곱분의 A 3승이 될 것이고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각각의 변수 치환을 해주면 유체의 문제에 가서는 psi가 마이너스 V0 코사인 세타 가로 열고 R 플러스 2R 제곱분의 A 3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저 속도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니까 V는 마이너스 델 파이가 될 거고 저거의 그레이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 속도 벡터 그림을 여러분들은 정량적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